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4팀 전지솔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성공 사례를 들고 와봤는데요. 해당 업종은 패션 잡화 안경 업종으로 저와는 현재 네이버 검색 광고와 GFA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좀 진행하고 계시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메타나 다른 기타 매체도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해당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컨트롤하기보다는 문의사항이 있었을 때 좀 조언이나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덱스의 경우 운영 현황 요약, 성과 개선을 위한 전략, 광고 퍼포먼스 결과 순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선글라스 업종이고 예산 500만 원입니다. 시즌 상품으로서 로아스는 400% 이상 달성이 목적이며 타겟은 남녀 2030 세대입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시즌성 제품이기 때문에 성수기의 경쟁도가 강해지는 편, 제품 특성상 직접 구매 비율도 높지만 간접 구매 비율도 높습니다. 또한 본사 외에도 제품을 판매하는 벤더사가 많아 경쟁 자체가 평소에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먼저 개선 전에는 문제점으로는 제대로 된 분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사명, 일반 제품명 모두 운영되고 있었고 입찰가가 높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스토어를 활성화 요청하였으나 네이버 광고, 즉 검색 광고에만 의존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개선했을 때는 자사명 입찰가 조정 및 일반 제품명 제외 키워드 설정, 그리고 네이버 광고에 GFA 광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먼저 문제점에서 보시면 제대로 된 분리 운영이 되지 않았고 자사명, 일반 제품명 모두 운영되고 있었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사명만 운영하는 건 어떻고 일반 제품명만 운영하는 게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은 다음 개선 사항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사명 입찰가 조정입니다. 패션 잡화 특성상 동일 제품에 대해 자사 외 경쟁사 제품도 판매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해당 키워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서 전환이 높은 상태이며 광고주의 요청에 또한 해당 영역에서 전체 자사 제품 노출을 희망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A 브랜드에서 A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원피스를 구매하게 됐을 때 A 브랜드 원피스라고 검색하게 되면 A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지만 패션에 한정돼서는 그 업체의 브랜드명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파워링크 외에도 쇼핑 검색에도 노출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패션 잡화 특성상 저희가 해당 제품을 다른 벤더사들이나 리셀러들이 구매를 하고 그것을 다시 쇼핑 검색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제품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불법 리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겠지만 벤더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쇼핑 검색 잡화 외에도 비슷한 벤더사를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게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시는데요. 다만 전환이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쌓아온 아이덴티티, 즉 인지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이 키워드에서 경쟁을 뺏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것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에 따라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 브랜드가 한 브랜드이고 해당 브랜드가 다른 업체입니다. 검색했을 때 같이 노출되는 업체고요. 이렇게 1, 2, 3위까지 광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광고 오가닉 영역은 사실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광고 영역을 컨트롤해서 다 가져가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품별 CPC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자체 제품들끼리 경쟁이 발생하고 있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CPC를 낮춰 순위가 밀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입찰가 경쟁을 낮췄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셨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1, 2, 3위를 다 같은 입찰가로 지정을 해놨을 경우에는 품질 지수나 해당 키워드 형태 혹은 리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같더라도 품질 지수의 차이가 발생하여 순위에 차등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700원, 1000원, 700원, 500원으로 설정했을 때는
그 사이사이에 공백값이 많거나 최상단에 노출되는 CPC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그 사이 간격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입찰가들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1위와 2위입니다. 무조건 높게, 얘 무조건 1등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1번 제품 같은 경우를 1,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2번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300원으로 했을 때 사이의 간격이 700원으로, 사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입찰가 기준으로 10원 더 많이 설정되긴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지가 좀 작으면 입찰 경쟁을 조금씩 보다 보면 그 최적의 입찰가를 찾아갈 수가 있는데, 2,000원, 3,000원 이렇게 높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밑에 친구들이 500원, 600원, 700원, 800원 올리다가 더 이상 1,500원 이상은 못 올리겠다, 얘는 1,500원 이상이구나 하고 놔둬버리게 되면 그 사이에 300원, 1,500원, 3,000원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공백값으로 저희가 1,500원 이상의 과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간격을 좁히면 좁힐수록 실질적으로 1위에 고정이 되어 있고 2위 기준으로 좀 그 격차를 줄이게 되면 최대한 누수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사이에 누군가 경쟁이 붙더라도 금세 큰 광고비에 차등이 없는 선에서 저희가 그것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설명으로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다 저희 입찰가 경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만약에 2위가 경쟁사인데 경쟁사 기준으로 700원, 저희가 3,000원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충분히 그 경쟁사에서 입찰가를 올리면 조정할 수 있는 입찰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2위는 3위의 입찰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3위가 입찰가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2,000원,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여기에서 과금되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고, 저희만 사실 그 차이를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은 순위가 밀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입찰가 경쟁이 없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찰가를 좀 다닥다닥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서, 경쟁사가 입찰가를 설정하더라도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과금이 많이 되지 않도록, 즉 로아스를 지키는 선에서 순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반 제품명 제외 키워드 설정입니다. 매체 분리는 보시는 것처럼 PC, 모바일로 되어 있으나 사실 전환 없이 입찰가만 높여서 일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뿔테 안경, 선글라스, 긱시크 안경, 연예인 안경, 시계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A 뿔테 안경, B 뿔테 안경, 뿔테 안경 종류도 은색, 금색, 회색 이런 식으로 색상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패션 같은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 많아 이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나눴을 때 입찰가를 너무 높게 하는 경우에는 인기가 있거나 이런 키워드 하면 뿔테 안경이라고 하면 A 브랜드지 라고 했을 때 인지도가 박혀 있어서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광고비를 소진시키는데 좀 일조를 하는 캠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입찰가 조정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뿔테 안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뿔테 선글라스 안경이라고 했을 때라든지 긱시크 스타일 선글라스 안경 이런 키워드가 잡혔을 때는 어떤 키워드 그룹으로 들어가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이 없는 키워드들은 다 오프하였고 일반 키워드에 높은 입찰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입찰가를 낮췄는데 키워드 분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브랜드 키워드와 브랜드 외 키워드를 이렇게 제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제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뿔테 안경 키워드만 제외가 돼야 되는데 자사명이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자사명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자사명이 제외 키워드로 사용돼서 노출되지 않거나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해당 사항도 그런 식으로 자사명이 제외 처리가 되어 있어서 효율을 높일 수 있었는데 더 줄어드는 느낌? 그래서 그걸 통해 제외를 취소하니 다시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광고의 GFA 광고도 제안드렸습니다.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 생각만 하고 있다 검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찾아갈 수 있는 광고를 제안을 드렸고 GFA 카탈로그 기준으로만 좀 제안을 드렸던 사연은 어느 정도의 알림 고객이 충분히 보유가 되어 있었고 스마트 스토어를 활성시키는 데에는 GFA 카탈로그가 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 제안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접 구매보다 간접 구매 비율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였고 최대한 리타게팅을 될 수 있는 채널을 유도하였고 광고 주축 요청이 스마트 스토어 매출 증대인 부분을 들어서 GFA를 추천드렸는데 다만 DA 소재 제작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카탈로그를 추천드렸습니다. 그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9월 6일자 이후로 개편된 사항으로는 장바구니 전환 매출이 총 전환 매출액에 포함되어 광고 수익률을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금 뻥튀기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구매 완료 전환 매출액이 높고 그에 따른 구매 완료수 혹은 장바구니에 담게 한 분들에게도 꾸준히 리타게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구매로 오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놓을 수밖에 없어 GFA를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소진 캠페인 정리를 통한 누수 예산을 세이브하였고 제품 특성에 맞는 추가 매체를 제안드렸는데요. 현재 개선 전 6월에는 298%지만 개선 후 9월에는 574%까지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선글라스의 가장 메리트 있는 달은 7, 8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 후 성과 같은 경우에는 9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7, 8월 성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거 성수기이기 때문에 매출이 잘 발생한 거 아닐까? 라고 고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9월 10일까지 성과로 개선도를 나타내었고 총 광고비 331만 그리고 9월 기준 122만 전환 매출액은 989만원 9월 기준은 887만원, 로아스는 보시는 것처럼 298만원에서 791%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 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바구니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8월 한 달보다 9월 10일까지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광고비 이런 부분이 3분의 1 정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전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 개선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례와 현재 하고 있는 매체에 좀 더 디벨롭해서 잘 되고 싶다 혹은 하고 있는 매체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 퍼포먼스 4팀 전지솔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